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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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알렙의 CJ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했던 모델 나이키 오버리액트 플라이니트 ISPA 모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발매했던 ISPA 로드워리어 모델은 사이즈까지는 봤는데 구입을 실패했고, 그 전에 발매했던 줌 더블 스택 같은 경우는 우먼즈 사이즈까지만 나와서 리뷰를 못하게 돼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은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로드워리어 그 모델은 정말 궁금했던 신발인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봐요. 60만원이라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용히 노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에게 온 모델은 이 모델이니까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시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는 예전에 ISPA 버전의 박스들과 디자인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세히는 기억 못하지만 이런 디자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컬러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뚜껑이 붙어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ISPA 수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ISPA라는 의미를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친절하게 한글로 적혀 있어요. ISPA 임프로바이즈 임기응변에 스케빈지 찾아내는 프로텍트 지켜주는 어댑트 적응하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멋진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 같고요. 사이드에는 뭐 0.01 이렇게 적혀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0.01. 네, 그리고 신발에 쓰인 소재도 그렇지만 이 박스에 쓰인 소재도 90% 넘게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뭐 이쪽에는 이렇게 디자인드 인 비버턴 오레곤 USA 나이키 본사에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뭐 이런 스티커도 붙어있는 게 보이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속지는 굉장히 싸구려는 아니고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속지가 들어가 있고,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나이키 수시가 연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속지네요. 네, 제품 정보를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보통 읽어드리는데 글씨가 너무 작게 써 있어서 이렇게 한번 촬영하고, 제품명은 나이키 오버리액트 플라이니트 ISPA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정 사이즈 9.5 27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CD9664-100번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일반적인 모델보다 이 제품 정보 태그이 더 디테일하게 조금 복잡하게 적혀 있는 것 같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ISPA로 나온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새로운 느낌, 실험적인 느낌들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신발의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너무나도 유명한 리액트 폼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두껍게 넓게 들어가 있어서 착화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가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니트 소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몇 가지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도 발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쉐입을 가지고는 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조금 새로운 형태의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디테일한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천천히 전체적인 옆면을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저는 뭐 화려한 가피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지만 리액트 폼으로 이루어진 미드솔, 뭐 아웃솔하고 일체형이긴 하지만 이 부분의 두께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께 부분도 그렇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도 뭔가 굉장히 우락부락한 그런 러프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미드솔의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요. 가피의 디자인은 얼마 전에 발매했던 그 스페이스 EP 모델들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뭐 복잡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봐야 이 신발이 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토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 가피의 기본 소재는 니트로 되어 있지만 토박스 부분은 인조 가죽 같은 소재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레이톤의 컬러고, 표면의 질감은 뭔가 약간 우둘투둘한 그런 질감이 느껴지는 표면인데, 니트보다는
좀 다이나믹한 활동을 할 때 이런 인조가죽 같은 소재를 사용해야 내구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발등을 감싸는 기능을 해주는 스트랩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포인트에도 내구성이 상당히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두께감이 있는 내구성이 튼튼한 인조가죽 소재를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토박스의 윗면하고 사이드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니트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다중 소재를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박스의 사이드월이 일단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고 토박스 윗면에 인조가죽 소재가 한 장이 더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그 아래쪽에는 니트로 된 기본 가피가 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토박스 윗면에는 이렇게 수시가 길쭉하게 세로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스티칭도 굉장히 두껍게 티가 확 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이 니트 가피와 인조가죽 가피를 연결해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역할로도 활용을 한 걸로 보이네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조가죽 아래쪽에 이렇게 니트로 된 가피가 한 겹이 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베이지색 니트로 된 가피도 단순히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디자인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하얀색 부분, 이 부분이 패턴만 다른 게 아니라 이 하얀색 부분을 만져보면 조금 더 두께감이 느껴지는 그런 조직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신발의 설명을 보면 이 신발에 쓰인 소재들이 버려지는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재활용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이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뭐 상당히 복잡한 느낌이긴 하지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뭐가 먼지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이쪽 면에는 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직물이 또 한 장이 덧붙여져 있어요. 약간 깐깐한데 패치를 붙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덧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두툼하게 엠보 처리가 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만져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패치 같은 느낌의 이 직물 소재는 신발의 안쪽에만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는 또 들어가 있지 않은 비대칭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쪽에는 안 붙어 있죠. 혀 부분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제일 윗부분에는 주황색 직물 안에 충전재를 넣어놔서 빵빵한 느낌으로 손잡이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똑딱이 단추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신발을 신을 때 이 부분을 당길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신발을 받자마자 사이즈가 맞나 한번 신어보려고 발을 넣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자마자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분리가 되는 똑딱이 단추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걸리적거리시면 분리해 놓고 다니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죠. 이 부분도 다른 어떤 신발이나 옷에서 가지고 온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이 끝부분은 마감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이 널브러져 있는 게 보이고 그 위에는 ISPA라는 레터링과 ISPA의 의미가 단어로 쭉 적혀 있고요. 또 주황색 수호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안쪽은 그냥 회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져봤을 때 조금 거친 그런 느낌이고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똑딱이를 제거한 다음에 이 똑딱이 부분에 약간 테이핑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스카치의 역할을 해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카치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 부분 여기 같은 색깔로 된 이 부분 그리고 인조가죽 파트의 이 동그란 부분 이렇게 세 파트 정도 스카치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여드릴 게 이 신발이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사실 신발 끈이나 이런 스트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신발을 신었을 때 일체감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향상된 일체감, 착화감을 느끼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스트랩을 하나 더 구성을 해줬어요. 스트랩의 시작은 신발의 바깥 부분 여기하고 여기에서 두 줄이 스타트가 되고 신발의 안쪽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벨크로를 이용해서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스트랩의 손잡이는 상당히 두꺼운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을 했어요. 굳이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까지 이용을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이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는 뭐 괜찮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뭐 신발 설명을 드리면서 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발의 가피는 뭐 혀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전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의 가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도 상당히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신발을 옆면에서 봤을 때 뭐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파란색, 주황색, 베이지색 뭐 여러 가지 컬러들도 쓰였고, 소재에 있어서도 플라스틱 같은 느낌, 직물의 느낌, 직물도 조금 다른 몇 가지의 느낌이 섞여 있어서 조금 복잡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동안 뭐 나이키에서 봤던 신발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준다라는 게 이 신발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지나가는 이 주황색 라인이 보이시죠? 이 라인은 힐의 컬러가 몇 가지가 섞여 있는 듯한 직물로 되어 있고, 쭉 이렇게 뒤꿈치 쪽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도 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고 아래쪽으로도 라인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직물로 시작된 이 라인이 끝으로 와서는 플라스틱 같은 소재하고 결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공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굉장히 신기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라인 바탕 쪽에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컬러를 가진 이 파트는 기본적으로 약간 두께감이 있는 고무를 사용을 했는데, 그 고무 안쪽에 파란색, 뭐 주황색 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고무만 사용했을 때보다 안쪽에 실이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무 위에는 이렇게 암 벨크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조금 또 다른 색깔의 직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여기저기서 쓰다가 남은 이런 직물들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하느라고 복잡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뭐 부드러운 느낌이긴 한데 약간 얇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하고요. 스티칭은 상당히 두껍게 튼튼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휘어 있는 부분에서 봤던 그 직물이 여기에도 빼꼼히 나와 있는 게 보이고, 뒤꿈치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힐컵에 풀탭이 붙어 있는데, 직물 소재이긴 한데 상당히 두껍고 단단한 그런 느낌의 직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직물 위에는 주황색 로프 두 줄이 쭉 내려가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컬러감에 있어서도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은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스트랩 때문에 힘을 받아야 되는 파트, 여기는 두께감이 있는 고무라고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두 파트를 구성을 해놨고, 신발의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라인이 쭉 가다가 위아래로 분리되는 이런 디자인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아래쪽에 베이지색 직물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 로프 같은 디자인의 이 라인은 옆에서 봤을 때 풀탭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길 잡든 뭐 원하시는 거 잡고 당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뒤꿈치 쪽을 보시면 이 부분하고 뒤꿈치가 닿는 부분, 이 부분에 꽤 두툼한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뭐 뒤꿈치를 상당히 잘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인솔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인솔이 보시는 것처럼 일체형이에요. 분리가 안 되게 되어 있고, 베이지색 직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 그 위에는 ISPA 로고와 수호시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미드솔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두께부터 한번 재볼게요. 눈으로 봐도 상당히 두툼한 그런 미드솔의 두께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부분 기준으로 높이를 재보면 뭐 한 이 부분 정도 되겠죠. 이 부분의 높이를 재보면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고, 신발을 직접 신었을 때 발바닥이 닿는 부분은 제 손가락에 있는 이 부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높이를 재보면 한 4.5cm 정도 높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키높이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4.5cm 정도 키높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드솔을 뒤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느낌이고,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미드솔과 아웃솔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냥 이 바닥면은 아웃솔이라고 했을 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트는 전체적으로 리액트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만 눌러도 쑥쑥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탄성이 좋은 그런 소재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탄력이 좋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션의 느낌은 너무나 좋겠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의 단점이 있죠. 내구성이 조금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이지색의 고무를 한 장을 덧대어 놓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앞부분에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뒷부분에도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드솔의 옆면까지 스멀스멀 올라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재밌는 거는 바닥면의 이 부분 동그랗게 또 하나를 덧대어 놔서 이 리액트 폼의 단점을 조금 보완을 하려고 이런 소재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이
소재도 그렇게 뭐 딱딱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손톱으로 눌렀을 때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리액트 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1년 내내 이 신발을 신는다면 바닥이 갈려나가는 그런 느낌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미드솔, 아웃솔을 두껍게 해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 신발만 매일 신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내구성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 ISPA 오버 리액트 플라이니트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가피에 쓰인 컬러도 상당히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하고 그리고 뭐 미드솔의 두께나 디자인에 있어서도 약간 복잡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은 지우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활용 소재를 여기저기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해할 만한 수준의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떠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컬러를 바탕으로 그 위에 주황색이나 파란색 정도 컬러가 쓰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어디까지나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보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뭐 ISPA로 나온 리액트 신발들이 굉장히 좋은 착화감, 일체감을 보여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녀석은 신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일지 지금부터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 ISPA 오버 리액트 플라이니트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ISPA로 나온 신발들을 예전에 제가 몇 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을 때마다 발과의 일체감, 쿠션의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항상 칭찬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신발을 신어보니까 그때의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디자인을 제외한 기능적인 부분에서 신발의 만족감은 상당히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실착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발을 신고 벗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디자인 보여드릴 때 자세히는 안 보여드렸지만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가피가 니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꿈치가 좀 구겨지더라도 발을 최대한 깊숙이 넣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구겨진 뒤꿈치를 살살 펴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쉐입의 신발이었고요. 그렇게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사이즈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이지 350 시리즈 정도만 반업을 해서 280을 신는 사람인데 지금 이 녀석은 275를 신고 있고요. 이 신발을 구입을 할 때 가피가 니트로 되어 있어서 조금 타이트하지 않을까, 압박감이 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이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양말이 그냥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인데 이런 양말을 신고 이 신발을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하네요. 압박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살짝 여유감이 있는 그런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저는 지금 이 스트랩을 조금 세게 당겨서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결합을 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이 안락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압박이라는 단어는 이 착화감에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왼발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을 상당히 세게 당겨서 묶어놓은 상태인데 이 스트랩이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스트랩을 상당히 강하게 당기면 일체감이 상당히 향상이 되는 걸 쉽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왼쪽은 상당히 세게 당겨놓은 상태고 오른쪽은 그냥 평범하게 체결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왼쪽이 훨씬 더 일체감이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타이트한 착화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세게 당겨서 체결을 해서 신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정 사이즈로 신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평소에 반업을 자주 하시는 분이시라면 역시나 반업 정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이시겠지만 이 신발의 컨셉에 맞는 그런 착화감은 아무래도 정 사이즈로 신으셔서 딱 맞게 신으시는 게 이 신발을 구입한 이후에 조금 더 적합한 착용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뭐 힐슬립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힐슬립은 역시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힐슬립까지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발을 들 때도 마찬가지고 발이 내려갈 때도 신발과 발이 거의 딱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고 미끄러진다라는 느낌은 거의 받기 힘드실 것 같아요. 역시 뭐 니트로 된 신발들이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데 더 용이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발등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이 스트랩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대망의 쿠션. 그냥 뭐 이렇게 한눈에 봐도 무지막지한 리액트 폼이 한 무더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리액트 폼은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그런 미드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쿠션이 단점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 신발을 신고 극한의 운동이나 다이나믹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걷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신었을 때는 너무나도 안락한 그런 쿠션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뒤꿈치 하중을 실어서 이렇게 눌렀을 때도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보이실 거고, 이런 들어가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이 미드솔 자체의 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살짝 튀어나와 있는 돌을 밟더라도 안정적으로 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느낌은 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고, 앞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뒤꿈치와 거의 흡사한 느낌을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이 신발의 가격이 21만 9천 원인데 다른 데서 사용하지 못하는 재활용 소재들을 갖다가 만든 신발 치고는 꽤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제외하고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 착화감이나 쿠션의 느낌, 다른 신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더 저렴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신발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살짝은 높은 가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0만원대 중반에 이 정도의 느낌, 이 정도의 디자인, 이 정도의 리액트 폼을 사용을 했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가격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기도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서 있는지. 근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흔치 않은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신발 뭐 실착 리뷰를 어떤 바지를 입고 해야 되나 고민을 했을 정도로 스타일링 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베이지 컬러의 조거 팬츠에 신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름이니까 어떤 컬러의 반바지에 신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뒤에서 본 모습,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뒤에서, 멀리서 정면,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싫다 좋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착화감, 일체감, 힐슬립, 쿠션의 느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 신어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ISPA 버전의 리액트 신발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한 일체감을 보여줬고, 힐슬립이 없는 부분도 너무나 좋았고, 쿠션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안락하고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느낌의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녀석의 컨셉에 맞게 뭐 다양한 환경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양한 환경 안에서는 뭐 일상생활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만 괜찮으시다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 만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발을 보다 보니까 제가 또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요 앞부분을 보시면은 요 앞코 부분은 또 약간 반투명의 하얀색 고무를 이용해서 덧대어 놓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많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이런 소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물티슈로 뭐 간단히 닦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마음에 드네요. 네, 그러면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ISPA 오버 리액트 플라이니트의 무게는 310g 나오네요. 310g이면 275 사이즈의 신발치고 굉장히 가벼운 무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니트로 된 가피와 가벼우면서도 탄력이 좋은 이 리액트 폼이 이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ISPA로 나온 신발 오버 리액트 플라이니트라는 신발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부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제외를 하고,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제외하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취향에 있어서는 니트로 된 가피긴 하지만 일체감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의 폭을 보여주는 이 스트랩,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리액트 폼이야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웠고요.
가격이 조금 문제긴 한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나이키닷컴에서는 솔드아웃이 됐기 때문에 리셀 앱을 통한 개인 매물로밖에 구하실 수가 없으실 텐데, 구하시기 전에 디자인이나 기능성 부분 제 리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면서 천천히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마음에 들지만.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또 주말이 됐잖아요. 주말 파이팅 넘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과 조던 AJNT23 투표를 했었는데, 그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ISPA.